안녕하세요. 박주범입니다. 지금부터 38회 회계실무 기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으로 하면 회계실무 워크북 추록 5권입니다. 지금부터 5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재무회계죠. 문제 1번. 다음의 각 독립된 사례에 답하시오. 그 25점이라고 돼 있고 사례가 3개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사례 1번부터 풀 거예요. 자, 사례 1번 풀겠습니다. 사례 1번 보세요. 사례 1번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워크북 어디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 위에 링크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적어뒀습니다. 링크. 회계실무 워크북 1권에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예제 1번을 보시면 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의 결정이라고 있어요. 이 항목을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였죠. 당연히 31회 기출을 포함해서 여러 번 기출됐던 주제고, 네, 이렇게 적어두니까 우리가 기출 공부하실 때 기존에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겠다라는 분들은 여기 돌아가셔가지고 회계실무 워크북에서 찾아서 이 파트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사례 1번부터 전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읽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요거를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단순히 답만 보고 확인하는 과정은 이제 필수고, 문제를 스스로 읽고 문제를 읽고 나서 거기서 필요한 자료가 뭔지, 이 항목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일단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사례 1. 주식회사 국세의 2001년 12월 말 시산표상의 기말재고 실사액은 25만 원이다. 한편 기말재고 실사액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자, 항목이 5개 있습니다. 번호를 넘버링 제가 했어요. 1. 미착품 FOB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 22,000원이 현재 운송 중에 있다. 2. 적송품 주식회사 국세가 위탁한 적송품 15만 원의 40%를 아직까지 수탁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았다. 양가로 3. 시송품 고객에게 인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매입 의사를 통보받지 못한 시송품이 35,000원이 있다. 양가로 4. 반품 가능 판매 고객에게 판매하였으나 반품이 가능하며 반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상품 22,000원이 있다. 양가로 5번. 타 보관처 상품 주식회사 국세가 보유한 창고가 부족하여 타 보관 창고에 상품 42,000원을 보관하고 있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국세의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하시오 라는 게 사례 1번의 물음이죠. 제일 윗줄부터 보세요. 제일 윗줄에 기말 재고 실사액이 25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기말이 됐어요. 기말이 돼서 우리 회사 창고를 갔어. 창고를 가서 문을 열었어요. 이건 박스가 잔뜩 쌓여 있겠죠.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들이 많이 있겠죠. 그 창고 안에 있던 그 박스들, 재고들을 세어봤더니 몇 개가 있고 그 금액은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실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지조사의 준말이죠. 실사. 실제 창고 문을 열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25만 원이 창고 안에 있더라. 25만 원어치가 창고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밑에 있는 항목 5개가 있고 이 아래에 5개 항목들은 이 25만 원에 반영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고를 열었더니 안에 있는 25만 원어치가 있고 이 5개의 항목은 창고 안에 있다 없다? 창고 안에는 없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 창고 안에 없으니까 당연히. 창고 안에 없는데 이 항목들이 지금 우리 창고 안에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의 재고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말 우리 회사 재고에 잡아야겠죠. 추가로 이 25만 원에다가 추가로 체크해보고 이거는 이 항목은 우리 회사 창고엔 없지만 우리 회사의 재고가 돼야 돼 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25만 원에 가산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제 1번에 뭐라 그랬어요? 예제 1. 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의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창고 안에 있는 건 당연히 우리 재고자산이겠지. 근데 거기다가 창고 안에는 없지만 우리 회사의 재고에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하라는 게 이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확인합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풀겠습니다. 1번.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일미 도착할 착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고 있는데 도착하지 않은 게 있나 봐요. 볼게요.
FOB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 22,000원이 현재 운송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조건, 일단 도착지 조건이죠. 도착지 조건이고 선적지 조건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지. 선적할 때가 그 조건이 아니고 도착지 조건이구나. 하나 체크. 매입한, 내가 판 게 아니라 내가 사왔다는 거야. 매입했다는 거다. 그죠? 그리고 요 마지막 현재 상태가 어떤지 봐야 돼요. 현재 운송 중이래요. 도착지 조건으로 우리가 샀고 그게 지금 배 타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타고 오고 있어요. 자, 요걸 어떻게 확인해 보시죠. 답 보세요. 자, 풀이. 일단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기말 창고 안에 있던 재고의 금액 25만 원이라고 했죠. 25만 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25만 원부터 출발해서 각각의 항목들, 이 항목 5개를 확인하면서 가산할 게 있는지, 혹시 그냥 두면 되는지, 그거를 지금 판단하는 거죠. 자,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했다고 했죠. 자, 도착지 조건 매입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매입한 상품이 도착을 해야 내 거예요. 아직 오고 있을 때는 내 게 아닌 거야, 아직까지. 내 귀속이 아니에요. 반대로 뭐가 있어요? 선적지 조건은 선적해서 배 타고 오고 있다면, 선적만 했으면 아직 배 위에 있더라도, 바다 위에 있더라도 그거는 내 거겠죠. 아시겠죠? 요건 도착지 조건이니까.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은, 이 의미는 매입한 상품이 언제 내게 되느냐? 도착을 해야 낼 거예요. 배를 타고 오고 있으면 아직까지 내게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떻다고요? 운송 중.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근데 내게 아니에요. 내 창고에 없지, 당연히. 이 25만 원에는 없죠.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이 안에 없어요. 없고,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했지만 아직 운송 중이니까 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1번. 이 25만 원에다가 더해야 될 게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됐고. 2번 보세요, 2번 볼게요. 2번 적송품. 주식회사 국세가 위탁한 적송품 15만 원에 40%를 아직까지 수탁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적송품이라고 하는 거는 위탁회사가 수탁회사한테 우리 재고 있는데 요거 좀 가져가서 팔아줘 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송이 보낼송이죠. 보낼송이에요. 위탁회사가 수탁회사한테 나 대신 팔아줘 라고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요건 여러분 언제 매출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에서 빼줘요? 수탁회사한테 준 시점에 빼면 안 되죠. 수탁회사가 받아간 것 중에서 팔았다면, 소비자한테 팔았다면 그때서야 위탁회사도 그 재고를 빼고 매출로 인식하는 거예요. 요거 공부 많이 했죠? 자, 2번 보세요. 정리 한번 할게요. 2번. 자, 판매되지 않은 위탁 적송품인 거예요. 요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15만 원이라고 했죠? 위탁품 총 15만 원. 15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판매된 60%, 40%가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60%는 팔린 거죠. 60%는 팔렸어. 팔린 건 여러분 재고자산에서 아웃, 빼줘야겠죠. 팔렸으니까 매출로 인식하면서 재고자산에서 빼주고 이 재고자산에서 빠진 만큼 어떻게 해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 문제는 이거다. 40%. 미판매된 40%는 자, 보세요. 내 창고, 위탁회사의 창고가 아닌 수탁회사의 창고에 있지만 위탁회사, 나의 재고자산이라는 거야. 왜? 아직 안 팔렸으니까. 내 창고에는 없지만 이거는 내 책임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 결국 안 팔리면 이 재고는 위탁회사의 재고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40%만큼은 내 창고에는 없지. 팔아달라고 다른 회사에 맡겼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여전히 나의 재고자산이라고. 팔릴 때까지는 B회사가 수탁회사가 팔기 전까지는 여전히 A회사, 위탁회사의 재고자산이죠. 요거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믿고 정리하면 이렇죠. 15만 원 중에서 60%는 재고자산에서 빠져야 되니까 되고 40%는 나의 재고자산이잖아요. 근데 우리 창고 안에는 이 15만 원치가 없죠? 없어? 그러니까 판매된 60%는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두면 돼요. 이미 창고에서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없잖아. 눈앞에 없으니까 재고자산에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지 않는 게 맞잖아. 60%는. 근데 40%는 어때요? 우리 창고 25만 원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 하지만 우리 창고에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직 안 팔려서 내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더해줘야 되겠죠. 15만 원 곱하기 40%, 6만 원. 6만 원어치를 더해줘야 됩니다. 네, 넘어가시고 3번 시송품.
고객에게 인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매입 의사를 통보받지 못한 시송품이 35,000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송품은 뭐예요? 시범적으로 시험 삼아 보냈다는 보낼송. 고객에게 요거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저희 회사한테 마음에 든다 살게 라는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시범적으로 일단 써보세요. 그때까지는 마음 놓고 써보세요. 즉 시송품은 고객이 내가 사겠다라는 매입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우리 재고야. 당연히 우리 회사 창고에는 없죠. 어디 있는데? 당연히 고객의 집에 있겠죠. 고객의 집에서 고객이 써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고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입 의사가 통보받지 못했다면 고객이 이거 마음에 든다 살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재고겠죠. 당연하죠 이거. 자 3번 풀어봅니다. 3번 매입 의사가 통보 없는 시송품이에요. 아직까지 매입 의사 사겠다는 고객의 사겠다는 통보가 없는 시송품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시송품은 시범적으로 써보라고 보낸 시범적으로 써보라고 보낸 상품이죠. 이 중에서 고객이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건 당연히 이건 팔린 거잖아요. 팔린 거면 매출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에서 빼줘야겠죠. 자, 고객이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어요. 아직까지 써보고 있어. 이거는 아직까지 안 팔린 거죠. 그죠? 돌아올 수도 있고 고객이 아직 의사 표시 안 했지만 고객 장래에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안 팔린 거예요. 아직 내 재고자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35,000원만큼은 매입의사 통보 없는 시송품은 내 재고자산 25만 원에다가 더해줘야 돼요. 그죠? 창고엔 없지만 여기 더해주는 겁니다. 4번 보세요. 반품 가능 판매. 고객에게 판매하였으나 반품이 가능하며 반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상품 22,000원이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반품 가능 판매고 반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재고자산이 빠져나간 건 맞아요. 지금 이따가 계속 설명드릴게요. 재고자산이 빠져나간 건 맞기 때문에 창고 안에 없죠. 창고 안에 없고 아직 팔리진 않았더라도 재고자산이 없어진 건 맞다는 거예요. 요 4번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보세요. 재고자산이 빠져나간 건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해줄 건 없어요. 여기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를 설명드릴 건데 요 4번 밑에 회계 처리한 거 붕괴를 설명드릴 건데 이 부분이 혹시 이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요 부분만 하세요.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반품 가능 판매고 반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매출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부채로 인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고자산이 빠져나간 게 아닌 건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재고자산이 빠져나간 건 맞는 거예요. 요걸 매출 원가로 만들 수는 없어. 매출 원가로 비용화할 수는 없지만 재고자산이 빠져나간 건 맞기 때문에 창고에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줄 필요가 없다. 요것만 지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한번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여러분 반품 가능 판매요. 파는데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요거는 언제까지 반품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이라고 판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가 반품됐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대.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100원어치를 팔았는데 이게 100원 전체 다가 반품될지 그중에 5원어치만 반품될지 50원어치만 반품될지 알 수가 없어요. 추정이 안 되는데 아예. 우리가 뭐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신하기에는 당연히 모르지만 추정도 불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뉩니다. 일단 판매할 때 우리가 판매했죠. 판매 시에는 일단 현금은 들어오잖아. 우리가 100원짜리를 팔았다고 해볼게요. 현금 100원이 들어왔어요. 자산이 늘어나고 원래는 현금이 100원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다. 매출 100원에서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얼마가 환불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품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막말은 아니지만 100원이 다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확실함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환불부채라고 100원을 부채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출로 인식하면 안 된다.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자 재고자산 70원이 빠져나간 거 맞죠? 재고자산이 70원은 빠져나갔어. 여러분 70원은 가정의 숫자입니다. 매출이 100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70원으로 가정한 거예요. 지금 재고자산 70원이 빠져나가고 정상적인 판매라면 여러분 차변 왼쪽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얘도 지금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어. 그럼 따라서 관련된 비용도 지금 인식하는 게 아니죠. 자
특이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18년도 수익 그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생긴 거예요. 반품 회수권이라고 70원이 자산이에요. 반품 회수권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고자산 70원이 빠지면서 반품 회수권이라는 자산 70원이 생기는데 이 반품 회수권의 개념은 우리가 만약에 고객이 100원어치 환불해달라고 돌아왔어요. 물건을 환불해달라고 고객이 찾아왔어. 그러면 우리 회사는 뭐라고 말해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 재고 가져가신 상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품 회수권 70원을 반품 회수권이라는 자산이 있는 거야. 그거를 반품 회수권이라고 해요. 반품 재고를 회수해서 우리 회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아시겠죠? 70원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판매할 땐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수익도 잡지 않고 비용도 잡지 않아요. 니은 반품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반품 안 와. 하나도 반품되지 않았어요. 그걸 가정해 볼게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만세를 외치겠죠? 하나도 반품이 안 됐어. 이제 매출을 잡으면 되겠다. 수익으로 잡으면 되겠죠. 부채로 잡아뒀던 100원을 없애면서, 부채를 없애면서 이렇게 없어지죠? 없애면서 계약 수익이라고, 매출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수익을 잡아주는 거야. 기분이 좋아요. 이제 100원만큼 수익을 잡아주고 해당되는 거 70원만큼을 이제 재고자산이 원래 빠졌는데 요때 비용화하지 않고 반품 회수권 요때 없어져요. 요때 빠지면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70원 잡아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봐두시고, 자, 여러분 요 경우를 확인할게요. 오른쪽에 초록색 요 부분 뭐냐면, 자, 우리가 반품 가능 판매를 했는데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 우리가 100원어치를 팔면 반품률 한 5% 정도 우리 회사는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건데 5%가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면 판매 시에 다 처리합니다. 요거는 판매할 때 여러분 현금 100원 받았죠. 똑같이 매출이라고 100원 잡아요. 수익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재고자산 70원이 나가고 매출원가 70원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비용 70원을 잡을 수 있어요. 단 이어서 분개가 필요합니다. 매출 100원 중에 여러분 5%는 반품이 될 거라고 예상해. 그러면 여러분 이 매출 100원 중에 실질적으로는 95원만 실질적으로 매출이잖아요. 5원만큼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매출 100원 중에 5원을 취소해. 매출 100원 중에 매출 5원을 취소하는 정거를 차배는 적어요. 그러고 나서 이 5원만큼은 돌려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 5원만큼. 그러니까 부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지금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빼는 건 당연히 아니고 미래에 고객이 왔을 때 5원만큼 돌려줘야 되니까 그만큼의 의무가 지금 있으니까 부채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5원에 해당되는 여러분 100원의 70%니까 100원 중에 70%가 재고자산이잖아요. 5원 중에는 70% 하면 3.5원만큼이 재고자산이겠죠. 이 재고자산도 여러분 환불이 되면 당연히 재고자산이 돌아올 거잖아. 이만큼은 팔린 게 아닌 거야. 비용을 취소 일단 해요. 매출 원가 중에 3.5원만큼을 취소합니다. 하고 나서 여길 뭘 적어요? 차변에? 재고 3.5원 적으면 됩니까? 안 되죠. 여기 재고를 적는 거는 지금 고객한테 뺏어오는 거야. 안 팔아 가지고 와. 이게 아니잖아. 미래에 예상되는 걸 예상되니까 미리 쌓아두는 개념이니까 반품 회수권 5원만큼이 만약에 환불이 된다고 하면 그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3.5원만큼을 회사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그러니까 반품 회수권이라는 재고가 아니고 반품 회수권이라는 자산 계정을 씁니다. 3.5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분개는 회계 처리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수익 파트에도 이어져 있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따라오시는 분은 따라오시고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회사 창고에 없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재고는 빠져나간 게 맞기 때문에 더할 게 없구나. 요 정도로만 일단 가볍게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5번 마지막이에요. 5번 타보관처 상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창고가 부족했대. 그래서 타 보관 창고를 빌려가지고 42,000원어치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창고가 부족해서 남의 창고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을 뿐 당연히 우리 재고겠지? 그죠? 당연히 우리 거예요. 다른 창고에 있다고 우리 창고에는 없죠. 이 25만 원어치는 없지만 우리 책임하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창고를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42,000원은 우리 재고 자산에 더해줘야 돼요. 42,000원. 자, 이제 다 됐습니다. 항목을 다 체크했어요. 이 항목 체크한 게 다 뭐였어요? 자, 창고에는 없지만 우리 재고일 수도 있는 항목들을 체크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재고가 맞나? 라고 하면 더해줬죠. 이런 식으로. 우리 창고에는 없는데 우리 재고 아니야. 그러면은 아직까지 1번 같은 경우 우리 재고가 아니잖아요. 그럼 더할 게 없죠.
맞죠?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한 거예요. 5개를. 큰 그림을 보시라고. 자, 25만 원에다가 1번 더 할 거 없고, 2번 6만 원 더 하고, 3번 3만 5천 원 더 하고, 4번 더 할 거 없고, 5번 4만 2천 원 더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식회사 국세에 창고에 있던 25만 원에다가 창고에는 없었지만 국세에 재고인 것들 2번, 3번, 5번 이런 것들을 추가한 이걸 추가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국세의 진정한 기말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진정한은 제가 넣은 표현입니다. 진짜 기말재고자산이 얼마예요? 38만 7천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판단만 하면 숫자는 바로바로 넣으실 수 있죠. 제가 그냥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풀이가 길어진 건데 실질적으로는 판단하고 얘는 더 할 게 아니구나. 얘는 더 할 거구나. 40%만큼. 이런 식으로 써서 하면 생각보다 빨리 푸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에 사례 1번 마치고 뒷페이지 넘어가서 쉬었다가 사례 2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